토마스는 이렇게 묻곤 했다. 그럼 좀 낫니? 뭘? 우울한 걸 피곤하다고 하면 말이야. 그런 토마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 사람이 제이라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그 전직 국가대표 핸드볼 골키퍼였던 청년. 길쭉길쭉한 손발을 가진 제이는 책도 읽지 않고 결혼식장에 갈 때도 검은색 옷은 입을 것 같지 않다. 이제 겨우 27살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자꾸 생각났다. 그래도 될까? 뭐야 임마. 왜 너는 통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조카처럼 한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12월 마지막 날이었다. 성큼성큼 앞서서 걸어가는 제이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니 대개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기도 하다. 10년 동안 서울을 떠나서 살지 않았더라면 한 해 마지막 날 사람들이 끼리끼리 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았더라면 극장에 가자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이 또한 수년 동안 운동을 하느라 12월 마지막 날 영화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다. 좌석은 거의 매진이었고 그가 원했던 통로 쪽 중간 자리는 구할 수 없었다. 표를 사면서 통로 쪽 중간 자리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벌써 극장 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가운데 우리 자리만 빼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 있었다. 그가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자리에 앉고 나자 등이 땀에 젖은 걸 느꼈고 그의 이마 또한 땀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영화가 막 시작될 때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사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오면 좀 힘들어해요, 선생님. 농담인 줄 알았다. 글쎄, 사람들이 많긴 많네. 나는 신통치 않게 대꾸했다. 손을 좀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라고 그가 풀이 죽어 말했을 땐 그러니까 너 정말 선수 같구나? 실없는 소리까지 했다. 딱딱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의 턱을 바라보았다.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치고는 터무니없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팔걸이를 신중하게 더듬다가 그는 내 손을 거머쥐었다. 어딘가 악어를 연상케 하는 그 울퉁불퉁한 손을 뿌리치려다 말고 가만히 있었다. 그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뭔가를 꾹 참기 위해 붙들고 있는 자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4명의 형제들 중 막내 여자아이가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세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였다. 이제 곧 나니아를 차지하기 위한 마녀와 사자와의 전투씬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아까부터 줄곧 내 손을 잡고 있던 제이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니? 아니라는 대답도 못했다. 그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애써 서둘지 않으려는 역력한 자세로 결국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통을 참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서 이를 갈아붙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그를 따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창과 화살이 쏟아지고 불기둥이 치솟았다. 마녀와 사자와 내 아이들이 서로 쫓고 쫓겼다. 무언가 지킬 게 있다면 저렇게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언젠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이가 갑자기 악을 쓰듯 커다란 비명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제이가 뭐라고 소리쳤었지? 겁에 질려 벌어진 큰 눈. 나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 없이는 아마 밖으로 나가지 못할 테니까. 그는 극장 출입구 앞 빈 의자에 거의 눕듯 상체를 기대고 있었다. 손발을 벌벌 떨면서 가슴을 움켜쥐곤 후후 후후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이상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다. 10분만 참아 속으로 말했다. 한때는 시속 110km로 날아오는 공을 막아냈던, 지금은 공황장애로 자꾸만 제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그의 커다란 손을 내 손으로 움켜잡았다. 고통을 참아내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손이 더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나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의 손바닥 안쪽을 맞잡았다. 산악인들이 서로를 구조할 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끌어올릴 때 잡는 것처럼. 이젠 다 나은 줄 알았어요. 통증이 지나가자 그는 말했다. 미안해요, 선생님. 이라고도 했다. 나는 안도했다. 그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서. 나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욕망 때문에 어쩐지 약간을 울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